안녕하십니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허준호 교수입니다. 해양 인공지능 플랫폼을 위한 빅데이터 기초와 수산 빅데이터 및 조선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5주차에 아마 제가 수산 빅데이터와 관련된 할 말씀을 또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쪽 분야는 다양한 물론 여기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른 분이 집필하셨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제 요 이미지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이미지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분석 솔루션 이거는 이제 IBM 왓슨과 관련된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얼마 전까지도 서비스를 이제 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무인 항공 및 로봇 뭐 대한민국에서는 드론으로 우체국 택배로 섬에서 섬으로 배달 혹은 육지에서 섬으로 배달 지금 이런 것들이 테스트 베드가 완성이 되었고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추세들이고 자율주행차는 아마 그 경기도 죽전에서 테스트 베드들 다들 끝나고 저 과거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도 자율주행 버스라든지 다양하게 시도들을 했었었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동차 그리고 또한 해양 쪽 분야에서는 뭐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자율 운항할 수 있는 요트 이렇게 학교 앞에 지금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아마 자율 주행 혹은 운항 혹은 어,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뭐 그 이전에는 항공기 같은 경우가 항공기 일반 민항기 같은 경우도 자율 운항 운행 모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은 이륙부터 착륙까지도 상당히 많이 제어를 할 수가 있고 하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점점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이제 다기능 로봇, 그래서 뭐 최근에 로봇을 이용해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접을 대신해주는 로봇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농업 에너지 파트 그리고 뭐 기상을 예측을 해야 얼마만큼 어, 농산물이 생산이 될 것이다. 도 있고 또한 어, 농산물을 수확하는 그 시기를 잘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에 태풍이 올 것인지 혹은 미래에 온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근데 이게 다들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니까 확률이 높더라는 거죠. 그리고 석유나 가스 시추에 대한 의사결정, 다양한 데이터로 또한 다양한 가능성으로 어디에서 시추를 했을 때 확률이 높은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 또한 뭐 인공지능 기반 의료 서비스, 뭐 비대면 서비스들 비롯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원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 기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 예를 들면 거울 옷을 고객님들이 한번 입어보신다. 혹은 뭐 얼굴에 뭔가 화장을
가상으로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또한 이거는 이제 헬스케어를 이제 넘어서서 새로 나오는 류의 제품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 주식 투자 그러고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들에 대한 것, 또한 부동산 관련된 빅데이터 분야, 그리고 유통 관련된 빅데이터 분야, 그리고 법률, 그리고 광고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응용 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 분야를 함께 연구하는 것들을 아마 4차 산업혁명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 넣어가지고 하거든요. 혹시 저 왓슨 아십니까? 왓슨.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학대 진료를 이제 하기도 했었었고, 어, 이 왓슨이 당시에 그 레지던트 2년차, 1년차, 2년차보다도 훨씬 더 잘 맞추시기도 하고, 또한 뭐 다양한 의견을 내시기도 해서, 그러니까 대학 병원에는 이제 조교수, 부교수, 교수님 계신데 거의 뭐 교수 이상님 혹은 정말 많이 알고 있으신 이제 어, 그 조교수 되기 직전에 사실은 펠로우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하셨기 때문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포함해서 또한 최신의 뭐 예를 들면 유행성 질병이라든지 보고 많이 를 해내고 해서 이제 점점 의사 선생님으로서 점점 자꾸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 왓슨이 그런 이제 훌륭한 선생님들만큼도 맞춰내서 또한 진로도 하게 되고 또한 또 의사 선생님들이 놓쳤던 것들,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공부를 하시거든요. 정말 많은 교과서들을 공부를 하시고 새로운 논문으로도 공부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도 공부하시고 하는데 또한 의학 쪽도 뭐 내과 쪽 분야라고도 했을 때 갑자기 새로운 유행성 질병이 온다든지 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작해서 사실 공부를 뭐 참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죠. 근데 이게 이런 영역들이 저희 인공지능 솔루션이 있죠. 빅데이터를 기반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해결될 수도 있는 여기도 보면 왓슨이 위쪽에 보면 왓슨이 이제 2011년 1월에서 퀴즈쇼에 출연해 가지고 퀴즈를 잘 풀고 있는 모습이죠. 일반 남성분 두 분은 지금 퀴즈 문제를 다 좀 틀린다든지 몇 개를 못 맞춰서 지금 다 이제 0달러, 0달러 이런 상황인데 왓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0달러 지금 문제 맞추면 이기가 올라가는 그런, 그런 대회인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무인 항공기 로봇입니다. 원격 탐사, 무인 배송, 그리고 뭐 자율 주행차, 이게 드론으로 원격으로 이제 탐사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산불이 난 지역을 한번 가본다든지 혹은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는지도 이제 살펴볼 수도 있고 또한 무인 배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으로.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어, 우체국에서 섬에서 섬으로 우편물들을 옮기는 혹은 육지에서 섬으로 옮기는 것들 그런 것들 지금 진행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차, 자율 운항 선박들 또한 뭐 다기능 로봇도 이렇게 그래서 그 로봇 중에 다기능 로봇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선소를 대상으로 해서 만든 다기능 로봇인데 거미처럼 얇은 다리를 가지고 로봇을 이 벽에 올라가지고 자력으로 몸을 단단히 고정하던 철판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을 해내고 있는 거죠. 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조선소에서 있는 로봇들이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조선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족 보행의 가능하게 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디든 로보틱스와 삼성중공업이 바로 삼성의 선박 만드는 곳이잖아요. 선박이나 잠수함 만드는 에서의 이 함께 만든 건데 조만간 선박 건조 현장에서 바로 투입될 예정. 그래서 사실은 용접도 일단 위험도 하고요, 첫째로. 그리고 용접을 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서 배운다고 했을 때 보통은 어느 정도 잘하는 그 시기가 최소한 정말 물론 잘하는 분들은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됐을 때 정말 잘하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때로는 10년에서 20년 넘게 정말 많은 경험을 했던 분들 혹은 20년 이상이 되는 베테랑이시죠.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원이 처음에 와서 배우는 사원이 할 수 없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만든 로봇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초보들, 현장에 왔을 때 이제 초보들, 간단하게 붙이는 거라든지 아니 모서리 부분은 좀 힘들 수도 있고 또한 뭐 예를 들면 좀 굉장히 깊숙한 부분에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용접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선박 같은 경우는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벽끼리 용접을 할 때 그런 것까지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다 되게 하면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사람을 많이 못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못 구하고 있어요. 특히 용접 분야에서 조선업에서도 가장 어렵기도 하고 네, 용접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용접 자체가 어, 잘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또한 월급이 그러니까 뭐 호주라든지 이 용접에 대해서 굉장히 월급을 많이 주는 국가면 물론 사람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또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은 용접하시는 분들을 연봉을 5천만 원 준다 해도 안 오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만큼 업무가 많고 위험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름에는 또 덥고 하고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직접 용접을 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우리나라의 4배, 5배,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또 이제 용접을 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호주나 이제 좀 더 많이 돈을 주는 국가에 가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뭐 건설 현장으로 그 조선소가 바다 바로 옆에서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봄에는 낭만이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선소보다도 차라리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든지 차라리 아니면 빌딩을 짓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봤을 때 또한 난이도도 낮고 덜 위험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그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때 격벽을 만들고 이렇게 격벽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격벽들이 물론 2인 같이 들어가야 될 때는 같이 들어가야죠. 근데 운이 정말 나쁘면 같이 들어간 두 분이 그 자리에서 호흡곤란을 많이 일으켜져 가지고 당황한다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또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용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못 구하고 있습니다. 못 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력난이 이렇게 힘드니까 완전히 어떻게 현대삼 현대사모와 협력사는 자동 용접 로봇을 만들어서 협업을 했죠. 또 이제 국내 조선 산업의
인력난이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진다.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농업은 이제 기상을 잘 읽어야 성공적인 농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상 빅데이터들 저희 연구실에서 이번에 석사 과정 중에 한 명이 기상 빅데이터와 이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이제 썼는데 그 외에도 이제 요것도 이제 에너지 파트긴 하죠. 실시간 석유 시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서 시추할 것인가, 어디가 확률이 높은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뭐 일단은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라든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은 책에 있는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과 자료들도 빅데이터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블릿이나 이렇게 거울이나 이런 것들이 학습을 해서 어, 고객의 예를 들면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고 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식 서비스는 투자 금융, 그리고 부동산, 유통, 그리고 법률, 광고 및 미디어, 교육 등이 있습니다. 자, 요 PPT에 들어가 있는 제가 이거는 YTN 사이언스에 보도됐던 내용을 하나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가상 피팅기, 즉 옷을 꼭 안 입어봐도 된다는 거죠. 원래는 옷을 들고 피팅 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기다려서 옷을 한번 입어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사진을 찍으면서 이 옷을, 어, 이 옷을 입었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지느냐. 그래서 요런 것들도 또한 가상으로 옷 입고 하는 것들도 좀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고 또 장점이 있죠. 이런 가상 피팅기가 많으면 누구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옷 판매하실 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분들을 뭐 예를 들면 6명, 7명 그런 분들이 이런 가상 피팅 머신기 이렇게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한 두세 분 해임을 해도 될 만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울로 뷰티도 피부 톤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혹은 저 뭡니까?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어떤 톤의 화장을 하면 좋을까? 뭐 그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 신발 사이즈 발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길이들, 발볼 넓이들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좀 완전히 맞는 신발. 주로 백화점 같은 곳에 가면 그냥 270이면 270이 아니라 41번, 40번, 37번, 38번 이게 또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사실상 40번, 41번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그 사이즈가 많이 맞지 않는 것들 혹은 뭐 내가 이 숫자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안 입어보고 그러기도 하죠. 아무쪼록 이렇게 가상으로 옷을 입혀보는 것도 패션의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산 빅데이터를 위한 센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왼쪽에 이제 이게 광어인데 광어 그러니까 표준어는 넙치입니다. 표준어는 제주에서 생산된. 근데 여기 보면 이 밑에 센서를 이제 붙여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수산물들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제가 좀 이쪽 분야를 좀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타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